빠방하이,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추? 빠방이들은 떡국 먹었나요? 저는 2그릇 먹었으니 미국인들은 새해 뭐 먹냐고요? 피자, 치킨, 도넛, 노노. 의외로 건강식을 먹는다는 판정. 오늘은 수상한 미국의 새해맞이 음식들부터 짠내 폭발, 저소득층 미국 밥상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앞부분은 새 영상, 뒷부분은 기존 영상 합본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심슨 속 신기한 미국 가정식 문화 시작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호머의 루틴. 스텝 1.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가져온다. 스텝 2.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먼저 집어든다. 스텝 3. 먹방 타임. 신들린 모든 과자 먹방을 시작으로 소파 맥주 먹방, 소파 나초 치킨 먹방, 소파 스프 먹방, 소파 디저트 먹방, 소파 돼지 껍질 먹방, 온가족 소파 먹방까지 딱딱한 식탁과 의자는 빠르게 스킵. 푹신한 소파 위라면 만사 오케이. 호머네 가족에겐 편한 게 장땡이죠. 심슨 속 단골 장면 바로 소파 먹방. 호머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싶지만요. 노노. 놀랍게도 현실 고증 제대로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미국인 저녁 식사 기준 식탁에서 먹는 사람 51%, 소파나 리클라이너에서 먹는 사람 25%로 나타났습니다. 즉 미국인 4명 중 1명은 저녁 식사를 아예 소파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건데요. 식탁은 마주 앉아야 하고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하고 괜히 시간의식이 생기는 반면 소파는 TV와 가장 가깝고 자세는 자유롭고 먹는 속도나 시간에도 전혀 얽매이지 않죠. 네, 자연스럽게 소파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된 겁니다. 미국의 소파 먹방 문화, 이제는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TV 트레이. 말 그대로 접이식 작은 테이블로 용도는 단 하나, 소파 식사를 전제로 만든 기구입니다. 소파 앞에 딱 맞는 높이, 접어서 소파 옆에 보관, 접시 컵, 냉동식품 올리기 최적화. 밥 먹을 때 TV 트레이는 국룰이죠. 둘, TV 디너. 아예 TV 보면서 먹으라고 만든 음식 카테고리로 한 손으로 먹기 쉬움, 빌려도 크게 문제 없음, 접시 설거지 최소화. 음식조차 식탁이 아니라 소파를 기준으로 진화한 셈이죠. 소파에서 음식을 먹다니 등짝 스매싱 맞기 딱 좋네요. 새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스프링필드. 하나, 둘, 셋. 하늘에선 폭죽이 펑펑, 지붕에선 불이 활활. 역시 새해맞이도 예사롭지 않네요. 호머네 가족도 들뜬 건 마찬가지. 다같이 뒤엉켜 노래를 부르며 광란의 파티를 즐깁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고 우둥, 집안은 뱅판 5분 전. 어째 새해 첫날부터 긁는 느낌이네요. 미국의 새해는 우리나라와 결이 다릅니다. 해 뜨는 거, 일출 보러 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정오쯤 눈 비비며 기상하는 게 국룰. 늦잠은 기본 옵션인데요. 전날의 과음 여파, 몸은 소파에 반쯤 녹아버린 상태. 호머네 가족이 보여준 새해 아침 풍경이 현실 고증 제대로인 거죠. 여기서 궁금증. 그럼 미국인들은 새해 어떤 음식을 먹을까? 피자, 파스타, 치킨처럼 기름진 음식 잔뜩 먹을 것 같지만요. 노노. 의외로 이날만큼은 건강식을 챙겨 먹는다는 사실. 미국 남부의 새해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부터 생소한 호핑존. 처음 들으면 이게 사람 이름이야, 음식 이름이야 싶은데요. 막상 생긴 걸 보면 더 헷갈립니다. 화려한 파티 음식 전혀 아니고요. 비주얼은 건강함 그 잡채, 콩과 채소를 한가득 볶아놓은 느낌이죠. 레시피도 단순합니다. 먼저 베이컨이나 햄을 볶아줍니다. 거기에 양파, 마늘을 섞어 쉐끼. 그 다음 불린 검은 눈콩을 넣고 육수랑 같이 푹 끓여주는데요. 대략 1시간 정도 되직하게 끓이면 완성. 여기에 콜라드 그린 같은 초록 잎채소를 얹고 밥을 섞어 먹거나 밥 위에 콩스튜처럼 슥슥 비벼 먹는 게 정석이죠. Anyway, 미국 남북전쟁 이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남부지역은 먹을 게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축 사료로 쓰던 검은 눈콩과 버려진 채소들까지 모조리 끌어모아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음식이 호핑존. 화려함은커녕 맛도 투박하고 재료도 소박했지만 살아남기 위해 먹었던 생존 음식이었죠. 이후 콩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전해지며 행운과 풍요의 상징이 되었다고. 투박해 보이는 콩 요리에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니. 떡국 위에 호핑존 올려 먹으면 행운이 2배겠네요. 호머네 가족의 저녁 식사를 살펴볼까요? 오늘의 메인은 스파게티와 미트볼. 이 조합 말 그대로 서민밥상의 끝판왕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나눠 먹기 좋은 가성비 음식으로 아이들 불평도 거의 안 나오는 메뉴이죠. 접시 한쪽엔 냉동 브로콜리가 살짝. 반찬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야채도 먹긴 먹는다는 의무감의 채소 포지션이라는. Anyway, 요즘 SNS에서 난리난 미국의 현실 가정식. 보기만 해도 혈관이 확확 막히는 듯한 이 느낌. 먼저 그릇에 통조림 닭고기를 부어줍니다. 이후 동결 건조 치즈를 듬뿍 넣어주고요.
그리고요, 치킨 파우더를 넘치지 않게 넣어 끓이면 완성. 만화에서나 볼 법한 해괴한 비주얼. 다른 가정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꽝꽝 얼은 소고기를 버터 두른 팬에 수척, 이어서 일주일 전에 사놨던 버섯을 한가득 볶아주고 마무리는 치즈 폭탄 가니쉬. 배는 차지만 영양 밸런스는 제로. 미국 중산층 가정의 현실적인 식사 모습이죠. 하지만 이건 그저 약과입니다. 진짜 저소득층 가정은 이마저도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접시에 인스턴트 피자를 세팅하고 신선한 과일이 필요하다며 오렌지 주스를, 또 디저트라고 해봐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콜라를 잔뜩 부어주는 수준.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정의 냉장고엔 신선한 채소 대신 꽝꽝 냉동식품, 각종 조미료와 소스만 잔뜩 쌓여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끔 미국 요리 콘텐츠를 보면 칼로 껍데기도 못 벗기는 초보들이 나오죠. 미국에선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냉동식품에 딸려온 용기들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경험만 해왔기 때문에 칼질, 불사용, 조리도구 구분 같은 기본적인 생활 기술 자체가 몸에 남아있지 않은 건데요. 칼을 잡아도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모르고 용기를 봐도 이게 전자레인지용인지 불에 올려도 되는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요즘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식습관을 바꾸려는 가정집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만 여전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냉동식품으로 새끼를 해결한다니 췌장이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호mon의 가족이라고 맨날 인스턴트만 먹는 건 아닙니다. 의외로 아침만큼은 꽤나 모범적인데요. 짜자잔, 헬시푸드 오트밀을 즐겨 먹죠. 냄비에 물 붓고 기리 휙 넣고 전자레인지 땡, 설탕 듬뿍, 우유 콸콸, 버터까지 얹어서 먹기도 하고요. 피부에 좋다나 뭐라나 욕조에 오트밀을 풀어놓고 목욕을 해버립니다. 미국 가정식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그 메뉴, 바로 오트밀. 오트밀은 쉽게 말해 비리를 납작하게 눌러 익힌 곡물죽입니다. 빵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죽에 가까운 포지션으로 미국에서는 이 오트밀이 그야말로 국민 아침 메뉴이죠. 인기의 이유요? 간단합니다. 값싸고 빠르고 배부르고 그냥 컵에 물 붓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끝. 출근길에 허겁지겁 먹기 좋고 바쁠 땐 아예 한 끼 처리용으로 쌉 가능. 한상 차려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기겁할 속도라는. 하지만 이 오트밀 솔직히 맛은 별로입니다. 아무 맛도 안 나는 미지근한 곡물죽. 처음 먹으면 이게 음식이 맞나 싶은데요. 고소하긴 한데 그 고소한 게 끝이죠. 그럼 미국인들이 가만히 있느냐? 절대 아니죠. 미국식은 무조건 어레인지. 건강한 오트밀에 칼로리와 당을 폭풍 추가합니다. 설탕 투척을 시작으로 꿀 한 바퀴, 시럽 콸콸, 견과류, 바나나, 블루베리, 땅콩버터, 치즈, 베이컨, 솔트 카라멜, 오레오. 헬스인들은 닭가슴살에 핫소스를 넣어 단백질 폭탄죽으로 진화. 이쯤 되면 건강식인지 꿀꿀이죽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와! 미국에서 오트밀이 퍼지기 시작한 건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은 더 빨리, 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았는데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바로 오트밀. 말 그대로 물만 부어도 먹을 수 있는 혁신적인 아침이었죠. 게다가 귀리는 가격도 저렴하고 대량 생산도 쉬웠으니 공장 노동자, 학생, 바쁜 직장인들까지 오트밀은 아침 식탁에 빠르게 자리 잡게 됩니다. 오트밀죽이라 우리나라 갬성엔 안 먹힐 것 같네요. 호mon의 가족 단골 메뉴, 바로 정체불명의 보라색 음식. 비주얼부터 수상하죠. 잼 같기도 하고 퓨레 같기도 하고 한 입 먹으면 독이 바짝 오를 것 같은 색감. 근데 얘네는 또 아무렇지 않게 먹습니다. 마제 한 입, 바트 한 입, 호모 한 입, 리사 한 입, 심지어 반려견까지 먹방. 대체 이 보라색 음식의 정체는 뭐길래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식적으로 정체가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딱히 이름도 레시피도 없는데요. 심슨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정체를 비워둔 셈인 거죠. 때문에 팬들 사이에선 이 보라색 음식의 정체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첫째, 오래된 통조림. 정체를 알 수 없는 가공식품, 인공색소가 가득 들어간 식품들. 실제로 미국에는 색과 질감이 애매한 저가 통조림, 냉동식품이 넘쳐납니다. 이거 보세요. 딱 봐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비주얼. 이 보라색 음식 역시 가공식품 문화를 풍자한 연출이라는 의견이죠. 둘, 일부러 맛없게 보이게 만든 연출. 보라색은 현실 음식 중에서도 가장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 중 하나입니다. 특히 초창기 심슨 특유의 투박하고 과장된 색감 연출을 떠올려보면 오히려 설득력 있는데요. 당시 심슨은 맛있어 보이게 그리기보다는 현실을 씁쓸하게 꼬집는 데 집중하던 시기였고, 이 보라색 음식 역시 맛없어 보이는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 연출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 이 보라색 음식 사실은 현실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짜자잔, 바로 자색 감자 메쉬 포테이토. 메쉬 포테이토는 미국 가정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반찬. 말 그대로 미국 집밥의 근본 같은 존재인데요. 일반 감자 대신 자색 감자로 만들면 바로 심슨 속 보라색 비주얼 쌉 가능. 색만 보라색이지 조리 과정은 일반 메쉬 포테이토랑 완전히 동일하죠. 그럼 맛은 다를까? No. 큰 차이 없습니다. 일반 감자보다 조금 더 고소하고 살짝 견과류 같은 풍미가 느껴지는 정도라고. 대체 보라색 음식의 정체는 뭘까요? 저는 자색 감자 메쉬 포테이토의 한 표.
움직이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술과 인스턴트 음식에 쩔어 살다 보니 초고도 비만이 되어버린 호머 심슨. 그 모습을 걱정스레 지켜보던 마지는 호머를 위해 큰 결심을 합니다. 다음날 저녁 누둥. 왜? 브로콜리 삶는 냄새가 온 집안을 꽉 채웠죠. 설마 하면서 주방에 가봤습니다만 역시 꿈이 아니었다는 당근에 브로콜리에 피망에 감자에 아주 채소 파티인데요. 어젯밤 맥을 못 추던 호머를 위해 준비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호머의 특급 다이어트. 맥주가 땡기면 피망을 먹고 과자가 땡겨도 피망을 먹고 술집에 가서는 피망을 갈아 넣어 만든 피망 칵테일을 마시는 의지까지 보여줬죠. 한 달 후 하루 온종일 샐러드와 피망만 달고 살던 결과는 우와 3kg가 쪘다고요? 대체 얼마나 먹어댔길래 한 달 내내 샐러드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냐고요. 네,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먹는 양 많기로 소문난 미국인들 샐러드도 한 대박씩 먹습니다. 이거 보세요. 샐러드만 먹어도 배 터질 것 같은 이 느낌. 하지만 이렇게 무난하게만 먹을 미국인들이 아니죠. 샐러드 역시 각종 마개조로 별의별 레시피가 탄생했습니다. 먼저 도리토스 타코 샐러드. 샐러드 과자라 조금 이상할 것 같잖아요. 노.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인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체다치즈, 쇠고기, 신선한 야채 등을 샐러드볼에 담아 곁들여 먹는 건데요. 카탈리나 드레싱에 짭짤한 치즈맛 도리토스가 버무러져 자극적인 게 중독성이 미쳐버렸다고 하죠. 둘, 젤로 샐러드. 샐러드에 둘러싸인 젤리라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영 거리가 먼 비주얼인데요. 젤로 샐러드는 당근이나 비트 등을 강판에 갈아 젤라틴과 섞어 굳힌 뒤 코티지 치즈, 크림치즈, 견과류, 프레즐 등의 다채로운 토핑을 얹어 먹는 샐러드로 인기가 많다고 하죠. 셋, 스니커즈 샐러드. 보기만 해도 혈관이 꽉꽉 막히는 듯한 이 비주얼. 스니커즈 샐러드는 바닐라 푸딩, 스니커즈, 사과를 휘핑크림에 버무린 뒤 카라멜 소스를 잔뜩 뿌려 먹는 샐러드로 포도나 바나나, 캔디 스프링클, 초콜릿칩, 프레첼 으깬 것 등을 주로 토핑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핵달달. 디저트와 샐러드의 중간 포지션이라 그런지 중서부와 서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벼운 디저트 느낌으로 취급한다고. 이외에도 오레오가 잔뜩 들어간 오레오 샐러드, 오렌지, 파인애플 등의 과일과 코코넛 휘핑크림이 들어간 암브로시아 샐러드, 피스타치오 푸딩을 넣어 만든 워터게이트 샐러드, 바나나 스플릿 샐러드 등 여름철 식사 전 에피타이저로 먹거나 야외 파티용에서 빠질 수 없는 디저트 샐러드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과일 샐러드 같은 느낌 아닐까요? 마시멜로 쳐돌이 미국인들 심슨에도 틈만 나면 나옵니다. 그냥도 먹고 핫초코에 띄워서도 먹고 구워도 먹고 다양하게도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시멜로 하면 초코파이가 먼저 떠오르지만요. 미국인들에게 마시멜로는 절대 떼놓을 수 없죠. 얼마나 마시멜로에 진심이냐면요. 마시멜로우 시리얼바, 마시멜로우 잼, 마시멜로우 피자, 마시멜로우 쉐이크 등 먹자랄 미국인들 온갖 요리에 마개조 시켜 먹기 바쁩니다. 미국 제과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매년 9천만 파운드 이상의 마시멜로우를 구입한 다고 하니 그 수요가 어마어마함을 알 수 있죠. 마시멜로우는 생각보다 오래된 전통을 지녔습니다. 원래 마시멜로우라는 명칭은 습지와 아욱이 합쳐진 것으로 직역하면 습지에서 자라는 아욱이라는 뜻. 기원전 2000년 고대 이집트인들이 아욱과 식물의 수액을 굳혀 꿀과 견과류를 섞어서 먹었다는 게 역사의 시작입니다. 멜로우에는 뛰어난 효능이 있어 설사, 감기, 소화불량 등 약재나 상처 치료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죠. 그러던 19세기 프랑스에서 옥수수 전분을 첨가하여 생산 속도를 높이고 옥수수 시럽, 전분, 설탕을 넣어 달콤한 디저트로 재탄생한 겁니다. 1900년대 초에는 새로운 마시멜로의 제조 공정이 미국에 도입되며 대중화되기 시작.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았죠. 늘 인기 있었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열풍 수준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호시국 동안 자택 마당에서 캠핑하거나 파티하는 게 대유행. 덩달아 마시멜로우도 인기가 높아진 거죠. 하지만 그냥 구워 먹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가장 인기 있는 레시피는 스모어. 레시피는 정말 간단합니다. 한쪽엔 크래커와 초콜릿, 한쪽엔 마시멜로우를 합쳐준 뒤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마시멜로우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구워주면 끝. 간단하지만 당 충전 제대로이죠. 한번 맛을 보면 너무 맛있어서 더 주세요라는 뜻의 스모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스모어는 우리나라의 붕어빵과 같은 포지션으로 겨울에 먹는 간식 또는 캠핑 가서 먹는 추억에만 느낌이죠. 요즘 당 떨어지는데 스모어 한 입 먹고 싶네요. 소파에 누워서도 홈캉스 중에도 저녁 외식을 하면서도 호모와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이것 바로 술. 이건 뭐 거의 매일 술에 쩔어있는 느낌입니다. 뭐 마시는 것까진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난리치고 저렇게 깽판치고 음주운전은 기본이요. 개가 되어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경찰서를 집 드나들듯 드나들죠. 호머 술주정 에피소드만 몇십 편이나 된다는. 와? 술주정이 끝나면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바로 숙취. 여기서 궁금증. 우리나라는 보통 숙취에 시달릴 때 콩나물 국밥을 비롯해
라면, 북엇국, 꿀물 등의 해장 음식을 먹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장할까요? 우와, 피자에 치킨, 햄버거, 감자튀김까지. 이건 뭐 셀프 고문 아닌가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탄수화물이 잔뜩 들어가거나 기름기 넘치는 고지방 고탄수 음식으로 해장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느끼한 음식이냐? 여기에는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교수 데이비드 레비츠키는 기름진 음식과 알코올에 대한 섭취 욕구가 모두 갈라닌이라는 물질에 의해 촉발된다는 발표를 했죠. 연구진은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인 갈라닌을 쥐에게 먹인 결과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갈라닌은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를 조절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섭취로 갈라닌이 생성되고 갈라닌은 알코올 섭취를 다시 조장함으로써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브리또, 각종 튀김, 햄버거, 피자같이 고칼로리의 음식들은 접근성도 용이할 뿐더러 뇌에서는 고칼로리 음식을 떠올리니 칼로리가 높고 짠 음식을 먹을 수밖에요. 근데 또 이게 속이 든든하네. 자연스레 기름진 음식들이 몸에 남아있는 알코올을 모두 흡수시켜준다고 믿게 되었고, 이는 미국인들의 해장 문화를 만들었다는 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해장 피자는 좀... 지난 영상에서 깜짝 놀랐던 것, 미국인은 피자에 피클을 먹지 않는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피자에 피클은 국룰 조합이잖아요. 미국 피자집에서 피클 달라고 하면 다들 잉? 이런 반응입니다. 물론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가게에서 먹든 배달해서 먹든 같이 서빙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일반적인 조합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든 김치랑 먹던 습관이 있어서 치킨은 치킨무, 피자는 피클 조합이 생겨난 거라고. 그럼 미국인은 피클을 안 좋아해? 피클 처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피클 사랑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의 김치 포지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집에 김치통이 있듯이 미국 대부분의 가정엔 피클자가 있죠. 여러 개의 피클자에 갖가지 피클을 담그고 1년 내내 꺼내 먹는 식입니다. 피클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아예 들고 다니면서 간식 대용해서 입 심심할 때마다 꺼내 먹는 사람도 많다는. 맛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극강의 짠맛과 신맛의 조합, 굳이 따지자면 엄청 신 오이장아찌 맛과 가깝죠. 이걸 그냥 맨입으로 막 먹습니다. 와,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보통 마트 코너 한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건 짠맛의 피클. 우리나라처럼 새콤달콤한 피클이 먹고 싶다면 스위트 피클을 먹으면 됩니다. 이외에도 오이 못지않게 인기가 많은 할라피뇨 피클, 당근 피클, 올리브 피클, 양배추 피클, 무난한 피클부터 오렌지 피클, 망고 피클 등 매니아층을 위한 피클도 많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달걀 피클. 네, 호모가 들고 다니는 게 이 피클인데요. 말 그대로 달걀을 피클화한 것. 대체 뭔 맛이야? 싶겠지만요, 의외로 무난무난한 게 새콤한 맛이 강해서 맥주 안주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먹방의 나라 미국, 피클을 이렇게만 먹을 리 없죠. 온갖 응용 음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피클 튀김, 그래도 이건 꽤 대중적이고요. 피클 핫도그도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피클 맛 주스, 피클 맛 감자칩 팝콘 등 피클 맛 과자나 음료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이 피클 국물. 피클을 담가놨던 이 국물을 그냥 마시는 건데요. 피클 국물 만병통치약설로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도 많이 마십니다. 이 피클 국물을 상품화한 피클 주스까지 나왔다고. 뭐 이런 걸 마셔? 당황스럽긴 하지만요, 우리가 동치미나 치킨무 국물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클 인기가 이해도 되는 게요, 미국 음식이 워낙 기름지고 야채도 별로 없다 보니 대부분의 음식에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정크푸드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쿠키라 쓰고 설탕 덩어리라고 읽죠. 미국의 쿠키 시장은 120억 달러, 하나로 무려 15조 원에 달하고요. 전 세계 쿠키 소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코칩 쿠키뿐만 아니라 버터 쿠키, M&M 쿠키, 서브웨이 쿠키, 쿠키계의 최강자 오레오까지. 미국인의 쿠키 사랑 엄청나죠. 이렇게 쿠키가 사랑받게 된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엄마의 김치찌개 맛이 있다면 미국에는 엄마의 쿠키 맛이 있기 때문이죠. 때에는 1930년대 미국의 경제대공황, 많은 중산층 가정은 새끼를 다 먹을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식이요, 사치에 불과했죠. 그러던 중 톨하우스라는 여관 주인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던 초코칩 쿠키, 제대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네슬레 초콜릿이 범벅으로 들어간 이 초코칩 쿠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인기를 끄는데요. 식품기업 네슬레에서는 톨하우스에게서 레시피를 사고 초콜릿바에 그 레시피와 초콜릿을 잘게 부수는 도구를 넣어 판매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초대박. 신나서 쿠키용 초코칩, 초코칩 파우더 등 재료도 판매하면서 이 레시피는 전국적 인기를 끌죠. 사먹는 간식은 비싼데 만드는 건 저렴하네. 엄마들은 이 레시피를 배워서 아이들에게 쿠키를 해줬습니다. 2차 대전 중 많은 군인들이 엄마의 맛을 그리워하며 초코칩 쿠키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쓰는데요.
많은 장병에게 초콜릿 쿠키를 보내자는 캠페인으로 연결. 초코칩 쿠키 이꼴 엄마의 맛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 후로 쿠키는 미국 국민 간식이 됐다는 뭐 여기까진 이해되는데요. 심슨도 그렇고 스폰지밥도 그렇고 미국 애니를 보면 오는 특이점, 쿠키 반죽을 먹는 아이들. 그냥 찍어 먹는 것도 아니고 한 주먹씩 먹는데요. 유튜브에 생으로 쿠키 반죽을 먹는 영상이 넘쳐나죠. 이건 역시 추억의 엄마의 맛으로 우리가 엄마 김밥 할 때 햄 집어 먹던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맛은 어떻냐? 설탕이 워낙 많으니 밀가루 맛은 생각보다 안 나고 꾸덕꾸덕 극강의 단맛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